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을 비난하는 데 위해서 검찰이 1차 타겟이었죠. 계속. 최근에는 법원을 수원지법을 향해서 특히나 신진우 부장판사를 향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격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언론을 향해서도 퍼부었어요. 검찰의 애완견이다. 그러면서 뭐 좀 비난이 거꾸로 비난이 쏟아지니까 손석희 앵커 얘기까지 들렸는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자, 손석희 앵커가 네. 자기 그 뉴스를 진행할 때 마지막 말과 그다음에 또 문화일보에 칼럼도 썼었어요. 네. 언론의 경비견 역할, 그러니까 애완견, 경비견 이 말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손석희는 이런 말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니? 하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당신은 안 돼요. 손석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를 댈게요. 하나는 뭐냐면 손석희는 누가 애완견이다라고 욕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은 욕을 했어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욕을 한 거고,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언론의 경비견 역할이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이에요. 여기는 누가 뭐 애완견이다라고 욕한 게 아니라, 자, 언론을 보통 애완견이다 뭐 하는 개로 비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이게 에드먼드 버크 시절부터 쭉 이렇게 시작이 된다 하면서 뭐 파수견, 그러니까 워치독과 랩독.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비견, 가드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뭐 뉴욕타임스 예를 들면서 또 부시와 뭐 이렇게 그 당시의 대선 얘기도 하면서 아주 이 내용을 내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격조 높게 언론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울림이 있는 글이에요. 언론의 감시 역할. 그리고 경비견 역할, 예. 현재는 경비견 역할인데 어느 게 맞을까 하고 운을 뗀 화두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칼럼이고 격조가 있어요. 일단 당신처럼 그렇게 개들이야, 뭐 애완견이야 라고 욕한 거 아니에요. 이것과 당신이 욕한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손석희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잡범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건 난 피의자인데 나를 괴롭히는 검찰은 정말 악마고, 그 다음에 검찰 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나를 지금 비난하는 너희 언론들은 개에 불과해 라고 피의자가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야당 대표로서가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가 격조 높게 아이고 언론은 말이죠, 와치독이 있고 가드견이 있고 랩독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드립다 검찰의 애완견이야 씨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손석희가 당신처럼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검찰을 요구한 겁니까? 그리고 언론을 욕을 한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손석희하고 비교를 해요. 나 손석희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두둔하거나, 난 손석희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손석희와 당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피의자와, 최소한 이 사람은 나 이 사람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언론인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차이가 있죠. 예. 예.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이 이제 사실은 어떤 사회 내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도 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고전학자들이 어떻게, 또 최근에 정치학이나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런 걸 본인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거인데, 그걸 좀 뭐 랩독, 워치독 뭐 이런 걸 썼다고 그것을 손석희는 써도 되고 난 안 써도 되느냐? 쓰려면 쓰는 게 좋은데 검찰을 언론을 애완견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독하는 발언이죠. 비난이죠. 막말이죠.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 문제 중에 좀 하나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또는 합의 없이 임명한 인물이 있죠.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는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심이 개입됐을지도 모를 재판장은 회피 제척돼야 한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얘기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는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기피 신청을 해라. 사실상 탄핵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평가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평가라는 말은 예. 그나마 어떤 뭐랄까요? 가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평가할 가치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를 함으로써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대야 되고 해서 이게 어떤 수준이다 내지는 이것이 우리의 미치는 어떤 그런 그 교훈이 뭐다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라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진짜 평가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분리할 재판장은 무조건 다 제적 사유다. 이거에 불과하잖아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사심이 있을 수 있는 사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준우 부장판사의 이번에 판결문에 어떤 부분이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라면 이번 판결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심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야 평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뭉뚱그려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제적사유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평가가 들어가죠? 평가할 가치가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청래가 지금 법사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이건택, 박균택 뭐 이런 이제 대장동 사실은 변호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성윤, 김용민, 장경태, 서용교, 김승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지키기 앞장서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법사위가 이재명 개인 뭐 변호하는 로펌이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초유의 상황입니다. 뭐 어떠한 상임위도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열려야 되고 하는데 첫 번째 여야 합의가 물론 국회 개원부터 시작을 해서 상임위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다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법사위 왜 이렇게 꽈방이와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다 가져가려고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죠. 왜? 시간이 없으므로. 어떤 시간? 즉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화영 판결문을 딱 보면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은 거의 빼박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사심 가득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리의 시간이 단축돼요. 왜? 이미 이화영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새롭게 심리할 부분이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두 번째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그 김성태 재판도 하고 있거든요. 7월 12일인가요? 선고를 해요. 김성태 재판에서 집중 심리를 보여줘요. 5월 달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 집중 심리를 해요. 이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빨라져요, 선고가. 자, 이재명은 어떤 판사를 지금 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무죄를 선고할 판사를 고르라? 아니에요. 무죄 선고할 판사 없어요. 한 사람 있었어요. 권순일. 권순일 그만뒀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우리 법 연구회가 아니라 인권법 뭐 어쩌고 저쩌고 오든 좌파 그런 판사가 오더라도 이걸 무죄로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런 판사들은 뭘 할 수 있죠? 재판 지연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이 이재명이 원하는 건 재판 지연을 들어줄 판사를 찾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진우는 안 돼. 신진우는 무조건 빨리 할 거야. 1심이 빨리 되면 큰일 나. 이거거든요. 자, 그거를 법사위가 지금 앞장서서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도 이재명, 둘째도 이재명, 세 번째도 이재명. 그래서 빨리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모든 시간을 당기고 재판 지연을 하는 그런 지금 수순대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꽈방이에요. 꽈방이를 이번에 그렇게 최민희로 한 건 법사위와 손을 잡고
방송사업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방송사업법은 뭐냐? KBS 이사진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 MBC 방문진 이사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 세 번째, EBS 이사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3개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모두 다 바꾸거나 지킨다. 8월 달 전에. 네. 8월 달이 KBS 이사진 교체하는 달이에요. 아, 자, 그럼 이거를 꽈방이만 하면 안 되죠? 법사위가 그 방장 받아서 본회의에 딱 넘겨버려야 되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3개 상임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법사위, 꽈방위, 그리고 운영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법사위 문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다른 이슈 잠깐 좀 다뤄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문재인 사진을 한번 보죠. 문재의 사진, 문재의 사진인데 문재인 사진입니다. 그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17일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저 사진입니다. 자, 뭘 보고 있죠? 앞에 이제 저 고구마도 있고요, 양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주양파, 뭐 자주감자, 뭐 이렇게 자주양파, 자주감자,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라면서 사진 4장을 지금 저렇게 공유를 했어요. 저 페이스북에 저 사진을 올린 날, 그러니까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김정숙이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날인데다가 또 하나는 김정숙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 장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자, PD님, 2023년 2월 17일 예. 문재인이 감자 심는 사진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감자 심는 자, 사진. 감자 그러면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 문재인이 그때 감자를 심을 때 사진 4장을 그때 올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자를 심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감자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잖아. 아, 예. 감자 이렇게 자른 거를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이 바구니에 있는 게 뭔지 안 보이니까 일부러 또 한 사진에서는 감자라는 팻말을 갖고 쾅쾅쾅쾅 박는 장면을 해요. 감자라고 써져 있어요. 아까 장면도 감자라는 거 보이기 위해서 손바닥에 올려서 크로스업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2023년 감자 심을 때 사진에서 예. 제일 화가 나서 막 난리친 게 저 사진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진은 아닌데 저건 문재인 수확하는 사진이에요. 저건 수확하는 사진. 감자 심는 사진. 2023년 2월 달 사진이에요. 예. 자,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저거 난리가 났어요. 개딸들이. 우리 이재명 욕한 거지. 아, 감자를 막 이렇게 때려서 왜 욕할 때 감자 먹인다 있잖아요. 아. 감자 아시죠? 왜 주먹 이렇게 쥐고 하는 예, 예. 욕 있잖아요. 네, 저건가요? 이겁니다. 예, 지금 띄워보시죠,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보면 감자라고 쓰고 예. 팻말을 박잖아요. 불필요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감자 누가 밑에다 감자 심고 있으면 이러면 되는데 굳이 감자라고 쓰고 저 박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감자라는 걸 드러내야만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 때 막 그냥 민주당은 뭐 피켓 시위하고 이럴 때였어요. 난국을 타개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재명이 막 리드하고 이럴 때 지금 감자라고 쾅쾅쾅쾅 박은 거거든요. 그때 개딸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감자 먹이냐 우리 이재명을.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그런 난리가 났던 감자를 김정숙이 고소한 날 꽝꽝꽝꽝 박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퀴즈를 냅니다. 1번, 이번 감자는 누구한테 먹이느냐? 아, 저 지금 저 감자 지금 수확했던 거 예, 누구한테 먹이냐? 예, 감자 누구한테 먹인다. 주냐가 아니고 누구한테 먹이냐? 아니, 우리가 보통 욕을 할 때 감자 먹인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번, 예. 김정숙과의 부부싸움 때문이다. 뭐냐? 김정숙이 고소한다 그랬을 때 말렸다. 문재인은 왜 말려? 고소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네. 누구 소환돼야 되죠? 다 누구야? 고민정 소환돼야 되고 도종환 소환돼야 되고 황희 소환돼야 돼요. 네. 고민정 특히 인도에 갔던 사람들도 소환돼야 되죠. 자 인도 갔던 사람 누구게요? 양이네스, 그렇죠. 유송화 네. 이런 사람들 다 소환될 수도 있어요. 정우처 직원들도 소환되겠죠. 그럼 문다혜와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나요. 다 소환돼요. 그러면 말려야죠. 그런데 이거 지금 김정숙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고민정이 아니지. 배현진, 응? 내가 배현진하고 한판 떠야 되겠어. 뭐 이런 했을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감자나 먹어. 그러고 사진을 올렸다. 1번.
2번 이재명한테 감자를 먹인 거다. 왜? 아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참 검찰에 지금 소환되고 말이야 난리가 났는데 이재명 한마디도 안 해? 친명들 한마디도 안 해? 말한 사람 윤건영이하고 고민정 도종환밖에 없어. 너네 감자나 먹어. 2번. 자, 1번과 2번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감자를 먹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둘 다 먹인 건가요? 감자를? 그런데 지금 저 김정숙과 관련한 의혹은 지금 타지마을 관련, 뭐 기내식 관련된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셀프 관광뿐만 아니라 샤넬 재킷 의혹, 옷값, 뭐 수억 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뭐 경호관, 수영 강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렇게 마치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애써 태어난 아주 나는 뭐 세상에 초연에 살고 있다. 저런 사진을 일부러 노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문재인은 늘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것만 갖고 있잖아. 한 가지가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양산에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싶겠지만 저렇게 했을 때 개딸들이나 혹은 민주당이 욕할 거예요. 당연히. 야, 우리는 지금 말이야. 지금 윤석열 독재 그리고 검찰의 독재와 싸우고 있는데 감자 지금 캤다고 해? 라고 욕먹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해요. 왜? 이건 상징이니까. 어떤 상징? 나 지금 욕하고 싶은데 이 감자로 욕하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친문들 다 학살했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저 감자에 들어가 있을 거다. 박종열님, 이재명, 문재인 감자 먹어. 김미숙님, 관종. 관종, 그렇죠. 이제 잊혀지기 싫다. 그 관종인가요? 예. 질문 이것도 하나 좀 추가해야 되겠네요. 오늘 오전 지금 9시 30분이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났네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유유하고 옷값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한 당사자가 있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죠. 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오늘 고발인 신분 자격으로 소환돼서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수사에 이제 김정숙 수사를 하려면 당연히 고발인 조사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될 당연한 절차 같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오늘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고발인 그 소환은 사실 조금 형식적인 거예요. 고발을 왜 했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발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발인 지금 조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시작됐다. 확실하게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이 김정숙은 소환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신분으로 하나는 고소인 신분. 왜냐하면 배현진을 고소했으니까 고소인 소환도 해야 되거든요. 고소인 조사도 이 지금 고발인 조사처럼 그리고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지금 소환돼야 돼요. 왜 고발인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피고소인도 소환돼야 돼요. 고발인 조사 소환이 끝나면 그러니까 김정숙은 나올 수밖에 없다. 양산에서 두 가지 신분, 고소인 신분과 피고소인 신분.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여기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기사 중에 이게 있어요. 지금 김정숙 수사와 관련돼서 보강했다.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들을 보강했다. 근데 들여다보면 그게 공정거래부예요. 공정거래부가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처음에 공정거래부를 2015년인가 16년대에 만들었을 때 그 부장이 한동훈이었어요. 가장 엘리트를 보냈어요. 지금도 4차장 산하 공정거래부의 검사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해요. 왜? 굵직한 사건들이 들어오고 엘리트만 갈 수 있으므로. 그래서 아마 김정숙과 문재인 일가는 쉽게 그냥 넘어가는 수사를 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이화영의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이화영과 이재명의 사법적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그리고 문재인의 반농사인가요? 저 사진 올리면서 상당히 애써 태어난 척 보이지만 김정숙 지금 수사가 임박해 오면서 그런 상황에 따른
좀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